송창현 포티투닷 전 사장의 사임이 수용된 바로 다음날 지난 5일에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아의 지난 8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8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행사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 장재훈 부회장 등 현대차그룹의 경영진이 대거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행사가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이기는 했는데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방향성 관련된 것이었어요. 전날 그룹의 자율주행을 이끌던 송창현 전 사장이 사임하기도 했고 국내에 지금 테슬라 FSD는 정식 배포돼서 우리나라 도로에 스스로 운전하는 차들이 막 돌아다니는 상황. 그러면 대체 이제 현대차그룹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의 자율주행 계획이 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화두였죠. 그래서 기자들은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을 붙잡아 놓고 관련 질문을 쏟아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정의선 회장의 멘트를 보면요, 저희 현대차가 좀 늦은 편이 있고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 미국에서 모셔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격차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격차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다. 저희는 안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어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을 이끄는 정의선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해서 경쟁사 대비 열세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죠. 내부적으로 지금의 방식으로는 단기간에 테슬라나 다른 중국차 업체들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나 중국차 업체들과의 격차를 인정했다는 건 단순히 겸손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현대차 특유의 늦었어도 발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AI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죠. 자, 그리고 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도 했는데요. 테슬라나 중국차 업체들은 비록 지금 앞서가고는 있지만 소비자를 상대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는 늦더라도 완벽할 때 내놓겠다는 명분을 세운 겁니다. 지금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의 말이나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한 논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의선 회장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미국에서 모셔널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꺼냈다는 겁니다. 지금 송창현 전 사장이 사임하고 포티투닷의 기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이 타이밍에 모셔널을 언급했다는 게 핵심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방향성이 포티투닷에서 다시 모셔널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동안 포티투닷이 했던 8개의 카메라를 보고 AI가 판단해서 스스로 주행까지 하는 이 엔드투엔드 방식이 아니라 미국 모셔널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를 주렁주렁 달아서 주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람이 일일이 입력해 놓은 규칙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룰 기반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 룰 기반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정의선 회장뿐 아니라 장재훈 부회장도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모셔널을 언급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위원회 CEO 서밋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모셔널이 그룹의 앞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아직 상용화와 거리는 좀 있지만 기술을 확보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계획대로 가야 한다라고 멘트를 했어요. 모셔널이 앞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의 자율주행 미래는 포티투닷이 이끄는 걸로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셔널이 그룹의 가장 앞단에서 기술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고 서열 정리를 해준 겁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급진적인 전환보다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센서 융합 방식을 당분간 그룹의 메인스트림으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으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12월 4일, 5일 이틀 연속으로 현대차그룹의 회장, 부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모셔널을 언급했다는 거, 이건 우연이 아니겠죠. 그룹의 투톱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모셔널을 언급하고 격차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룹 차원의 공식 노선 변경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포티투닷이 알아서 다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거두고 모셔널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직접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기존 조직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현대차그룹 경영진의 결정 과연 신중함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서 멀어지는 위험한 유턴일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모셔널이 어떤 회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원래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상황이 이미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테슬라나 웨이모나 이런 회사들이 일찌감치 자율주행에 뛰어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었고 이미 기술 격차가 꽤 났던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자율주행은 혼자 개발해서는 뭐가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앱티브라는 미국 회사에 컨택을 하게 되죠. 앱티브는 미국 GM의 부품 사업부였던 델파이에서 분사한 회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인지 관련 시스템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했던 누토노미라는 회사도 인수하면서 로보택시 개발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 앱티브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2020년 3월에 현대차와 앱티브가 각각 20억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2조 7천억 원씩을 투자해서 50대 59조의 합작법인 모셔너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현대차의 전략이나 의도는 명확했어요. 앱티브의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현대차의 차량 만드는 기술이나 제어 기술이 더해지면 구글 웨이모나 GM 크루즈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그러면서 모셔널은 출범 이후에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전기차를 공급했고요. 여기에 앱티브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같은 센서를 주렁주렁 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탑재해서 최종적으로 로보택시를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2021년부터 미국 라스베가스나 LA나 이런 곳에서 리프트, 우버 이런 차량 공유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우버이츠 사용자들 대상으로 자율주행 음식 배달 서비스도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무인화 최종 테스트도 마쳤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당시 발표를 보면요, 지난 1년간 모셔널 로보택시가 12만 5천 회 이상을 운행했고 무사고로 20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보안점을 개선해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셔널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전통적인 룰 기반 방식의 자율주행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룰 기반 방식의 자율주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전에 사람이 입력해 놓은 규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이 엣지 케이스가 발생하면 이걸 사람이 일일이 오답 노트처럼 관리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떨어져 있는 쓰레기 봉투를 인식을 못해서 이걸 그냥 치고 지나갔다 라고 하면 엔지니어 분들이 이걸 분석해서 이렇게 생긴 물체를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로 인식해서 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 라고 새로운 규칙을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룰 기반 방식 자율주행의 엣지 케이스 대처법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사람이 분석해서 사람이 직접 코드를 수정하는 이 과정이 무한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비교적 안전한 방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많이 투입돼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셔널도 마찬가지였죠. 모셔널은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돈을 까먹었습니다. 2020년 2,315억 원 손실, 2021년 5,162억 원 손실, 2022년 7,517억 원 손실, 2023년 8,037억 원 손실, 2024년 3,688억 원 손실, 지난 5년간 무려 2조 6,719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어요. 진짜 심각한 적자 구조였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모셔널이 언제쯤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룰 기반 방식이라는 것이 특정 도시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학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도시로 넘어가면 또다시 그 도시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모셔널이 라스베가스나 LA에서는 성공적으로 시범 운행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더라도 만약에 이걸 미국 뉴욕이나 텍사스나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확장을 하려면 한참의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셔널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전체 직원의 40% 550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됐고요. 심지어는 모셔널의 50대 50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앱티브도 작년 2월에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지분을 15% 미만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올해는 지분을 86.61%까지 확대하면서 사실상 현대차 혼자 모셔널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셔널은 한때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 순위 5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에서 올해 발표된 가이드하우스 순위를 보면 15위까지 밀려나게 됐고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방향성도 후티투다시 올해 3월 플레오스 25 행사를 개최하고 아트리아 AI라는 이름의 엔드-투-엔드 방식으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모셔널의 룰 기반 방식이 아니라 후티투닷의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됐구나 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선 회장과 장지훈 부회장의 언급으로 어려웠던 모셔널이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 자율주행 개발에 선두로 나서게 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이제 와서 다시 모셔널 방식으로 회귀한다고? 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지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돈이 아니죠. 적자가 나더라도 이게 미래가 확실한 기술이면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다시 한번 선택하려는 이 모셔널의 방식이 정말 우려되는 건 이게 지금 전 세계 자율주행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역주행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트렌드는 딱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는 하드웨어 다이어트입니다. 비싼 라이다 센서를 떼어내고 비전 센서 위주로, 카메라 위주로 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AI 학습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AI가 수백만 시간의 영상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배운다는 거죠. 테슬라야 원래부터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는 바보 같은 기술이라면서 카메라만 썼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고수적이기로 소문난 전통의 자동차 회사들 벤츠와 BMW, 심지어 안전의 대명사 볼보조차도 카메라 중심의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볼보는 본인들 플래그십 전기차 EX90, ES90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라이다 센서 적용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심지어 라이다 공급사였던 루미나가 볼보한테 배신을 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상황이에요. 안전의 볼보조차도 수백만 원짜리 라이다를 달아서 얻는 이득보다 카메라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벤츠, BMW 마찬가지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독일차를 보면서 독일차가 옛날에나 독일차지 얘네는 소프트웨어 못해서 망한다 라고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내년 공식 출시되는 CLA부터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라는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고속도로 도심 모두에서 차가 스스로 주행해주는 기능인데 여기 라이다 센서 없습니다. 이제는 카메라와 레이더만 가지고 차량 주변을 인식해서 차가 스스로 여기에서 목적지까지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주행을 하는 겁니다. BMW도 내년 공식 출시되는 iX3부터 모터웨이 앤 시티 어시스턴트를 탑재합니다. 말 그대로 고속도로와 도심에서 핸즈프리 주행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비싼 라이다 센서 없이 카메라와 레이더만 가지고 차량 주변을 인식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 주행을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완전히 엔드-투-엔드 방식은 아닙니다. 인지와 예측은 AI로 하고 판단과 제어는 규칙으로 하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라이다 센서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전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꿨다는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독일 그리고 미국 일부 주에서 라이다를 사용해서 실제로 S클래스나 7 시리즈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서비스하던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라이다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인식한 거죠.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S클래스나 7 시리즈 같은 억이 훌쩍 넘는 플래그십 차들에는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타는 더 저렴한 보급형 차들에 라이다를 주렁주렁 달고 HD 정밀 지도를 써야만 가는 방식을 적용하면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도 없고 전 세계 도로에 다 깔 수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모셔널의 방식을 내재화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모셔널 방식은 차에다가 수백만 원어치 라이다와 센서를 쌓아놓고 도시 내 모든 차선과 신호등 위치를 1cm 오차도 없이 미리 그려놓은 HD 맵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룰 기반 방식이다 보니까 엣지 케이스마다 사람이 규칙을 추가해야 돼서 인력, 시간, 비용 소모도 크지만 또 이런 방식은 아반떼 같은 차들에는 비싸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기아 EV9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려던 라이다 기반 HDP 옵션 가격이 750만 원이었습니다. EV9 타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차값이 어차피 6,412만 원짜리 비싼 차니까. 그런데 2천만 원 시작하는 아반떼에 이런 옵션을 적용하려면 옵션값만 차량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걸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지금 경영진에서 얘기한 격차보다 안전이라는 말, 물론 듣기에는 좋습니다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AI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 센서를 많이 달아서 기계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현대차의 이번 결정은 신중함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한, 아니 읽었지만 따라갈 실력이 안 돼서 선택한 위험한 유턴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어려워서? 안전이 중요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실패한 외부 인재 지우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큰 성공을 거뒀죠. 디자인의 피터 슈라이어, 연구개발의 알버트 비어만 같은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지금도 람보르기니 출신 루크 돈코블케가 디자인을 지휘하고 삼성 출신의 장재훈 부회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죠. 이 성공 방식을 소프트웨어에도 적용하려고 데려온 사람이 바로 네이버 출신의 송창현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송창현 사장이 이끌던 SDV 전환과 자율주행 개발이 그룹 내부의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고 기존 조직 문화와 융화된 데에도 진통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송창현 사장의 사임은 소프트웨어 인재 영입이라는 정의선 회사의 용인술이 이번만큼은 뼈아픈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죠. 문제는 사람은 실패했어도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송창현 사장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포티2다시 추진하던 엔드-투-엔드 AI 자율주행이라는 방향성까지 함께 폐기 처분하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포티2닷의 방식이 불안해 보이고 성과가 더뎌 보일 수 있지만 테슬라가 저만치 앞서가는 동안 현대차가 안전하게 갈게 라면서 멈춰서 있으면 그 격차는 나중에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메울 수 없는 넘사벽이 돼버리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결국 지금은 아프더라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포티2닷이 하려던 그 AI 기반의 학습 방식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언젠가 테슬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회사들과 당당히 경쟁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다시 라이다 달고 지도 그리고 규칙 입력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5년 뒤, 10년 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현대차의 자리는 굉장히 위태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번 결정이 일시적인 숨고르기이길 바라면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전략 변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안전이 제일이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게 맞다 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러다가는 영원히 도태된다, 과감하게 AI로 가야 된다 라고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